안녕하세요. 프리베인 팀장입니다. 1월 11일 KBL 그리고 WKBL 코보 이렇게 총 6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T와 삼성과의 경기입니다. KT는 오늘 경기 전력 누수가 꽤 심합니다. 하윤기, 해먼즈가 정상적으로 지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운마저 A형 독감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란 얘기가 있습니다. 해먼즈는 지금 1, 2주 동안의 결장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오늘 경기 해먼즈가 없는 그러한 그 용병 싸움에서 얼마나 삼성과의 삼성의 코번을 제어하는데 KT가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KT는 오늘 경기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비로 수비로 경기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KT의 수비 조직력은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KT가 현재 15승 11패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둔 이유는 수비 조직력이 그래도 다른 팀보다는 상당히 준수한 상황이고, 최근 경기 KT의 실점 허용률을 보면은 70득점, 리그 평균보다 한 7점 정도가 적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요 선수들의 공백을 수비로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삼성은 최근 경기력이 올 시즌 가장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코번 원맨 중심, 이 코번 중심의 그러한 경기가 아닌 국내 선수들이 백코트에서 다양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이원석의 폼도 올라온 모습이고, 아울러 구탄과 데릭슨의 투맨 게임도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보시면 서울 삼성이 8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거의 10득점 정도 많은 상황이고, 올 시즌 75득점을 했던 것에 비하면 거의 10득점 이상 해주고 있는 삼성입니다. 현재의 오늘 KT의 결장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삼성의 뎁스는 결코 KT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으며, 최근 경기 3점 적중률도 삼성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존에서의 득점력도 삼성이 더 좋습니다. 아울러 리바운드는 삼성이 조금 딸리는 모습이지만 오늘 경기 해먼즈 그 다음에 하윤기가 정상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리바운드에서도 삼성이 결코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경기 KT가 득점력에서 조금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KT가 아무리 수비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이 최근 좋은 기세를 꺾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삼성의 승, 그 다음에 삼성의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관장과 LG와의 경기입니다. LG는 오늘 경기도 마레이가 결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레이만 지금 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경기 좋은 폼을 보여주었던 이 유기상마저도 지금 정상적인 폼이 아닙니다. LG도 어느 정도의 전력 누수가 LG도 어느 정도의 전력 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장 또한 지금 정혁은, 배병준, 그 다음에 이종현까지 결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주축 자원들이 있어도 지금 경기를 풀어갈까 말까 한데, 역시 정관장도 전력 누수가 생기면서 오늘 경기 글쎄요, 버튼이 라렌과 스위치되면서 버튼의 원맨 플레이에 의한 그런 경기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KCC에 있었을 때도 버튼이 그렇게 위력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물론 오늘 유니폼을 갈아입은 만큼 좀 진짜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정관장의 전력 누수도 큰 상황이고 버튼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 버튼이 오랜 시간을 출장하게 된다면 정혁훈의 출장 시간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LG 같은 경우는 최근 타마요가 그나마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오늘 경기 유기상과 양준석의 플레이에 좀 백코트에서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유기상이 지금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기상이
오늘 경기 출장을 하지 못한다면 LG도 백코트에서의 전력 누수는 분명 뼈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뭐 경기 통계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농구는. 왜냐면 워낙 지금 부상자들이 많고 결장자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이 데이터들이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정관장 같은 경우는 버튼 일변도의 공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LG는 그나마 조직적인 플레이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동안 LG가 마레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팀과 만나게 되면 높이에서의 어떤 열세, 그 부분을 좀 걱정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경기는 라렌이 없는 만큼 타마요가 프론트 코트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활약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백코트에서 지금 정관장의 백코트도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LG 6이상이 오늘 출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뭐 양준석과 전성현을 필두로 그래도 뭐 꾸려갈 만하다. 그래서 LG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LG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소노와 KCC와의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 소노가 이정현이 뭐 시작하자마자 결장을 하면서 뭐 KCC가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일단 뭐 백투백 매치입니다. 백투백 매치고, 직전 KCC는 뭐 말도 안 되는 3점 적중률을 보여주었고, 뭐 하여튼 뭐 직전 KCC의 경기력이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버튼이 빠지고 라렌이 라렌을 영입하면서 높이에서의 만큼은 이제는 조금 한시름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준용, 뭐 허웅, 그 다음에 뭐 송교창 여전히 결장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고요. 직전 경기 이근희, 전준범, 이호연, 에피스톨라 뭐 이러한 백코트 자원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오늘 오늘 경기도 그때와 같은 활약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오늘 경기는 뭐 이승현, 그 다음에 윌리엄스의 어떤 포스트 플레이가 소노를 좀 괴롭혀 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울러 소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정현이 오늘 경기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김진유와 정희재 역시 출장이 확실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도 혼자 또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소노의 용병은 카바와 번즈가 있는데, 카바는 공격력이 좀 부족하고 번즈는 좀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뭐 좀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지금 뭐 이정현의 어떤 출장 여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상당히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수소문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어려워서 이 경기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뭐 이정현이 나오느냐, 이정현이 못 나오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김진유와 정희재도 지금 출장이 확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반적으로 통으로 패스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소노가 풀라인업으로 나온다면 저희는 소노 사이드 봅니다. 저희는 소노 사이드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풀라인업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정현, 이재도를 중심으로 백코트에서 분명히 KCC보다는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윌리엄스와 이승현의 포스트 플레이가 분명히 위력적이지만, 여기 소노 역시 백코트는 물론이고 프론트 코트마저도 저는 뭐 KCC한테 크게 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풀라인업으로 나오면 소노 사이드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충분히 라인업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과 KB와의 경기입니다. 신한은행이 직전 경기 BNK와의 경기에서 뭐 잘 비비다가 한 방에 무너졌는데, 결론은 직전 BNK와의 경기에서 사키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 저는 사키가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일본 선수들 중에 백코트 자원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프런트 코트에서는 리카와 뭐 모에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백코트 자원만큼은 사키가 최고입니다. 공수 다 되고요. 예, 빠르죠. 뭐 진짜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웃기지만 뭐 야구에서 5툴이라 그러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패했는데 오늘 경기 KB와의 경기는 뭐 충분히 해볼 만하죠. 예, 일단은 프론트 코트에서 리카, 그 다음에 최이샘, 그 다음에 누구야, 홍유순, 이러한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KB의 모에와 그 다음에 송윤아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KB가 백코트에서 뭐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허예은과 강희슬, 특히나 강희슬이 최근 3점이 안 터지고 있는 모습이고, 허예은이 볼핸들러 역할은 준수하게 해주고는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신지현, 그 다음에 신희슬은 좀 그렇고, 예. 신지현 말고 없나? 신지현. 이경은이구나, 이경은. 예. 신지현과 이경은의 백코트에서의 어떤 활약도 허예은 못지않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5경기 보면요, 일단은 뭐 두 팀의 실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신한은행이 앞서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3점 적중률도 KB보다는 신한은행이 더 좋고, 리바운드는 뭐 비슷한 상황이고, 페인트존 득점도 신한은행이 더 좋고. 근데 물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KB가 신한은행이 페인트존 실점이 의외로 많네요. 예.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 최이샘이 출장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다면, 예, 최이샘이 출장 시간을 좀 늘려준다면 이 페인트존 실점도 좀 생각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스탯에서 모두 다 신한은행이 앞서 있고, KB는 글쎄요, 일단 높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KB의 수비도 상당히 타이트하지만 신한은행의 어떤 변칙적인 존 디펜스도 KB가 좀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이 경기 일단 언더사이드 보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승, 마인승까지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OK와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막심이 이제 오늘 경기부터 출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막심과 파즐리 둘 다 아포짓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지가 좀 중요합니다. 막심도 아포짓, 파즐리도 아포짓. 그때마다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뭐 기용을 할 건지, 아니면 막심을 아포짓으로 두고 파즐리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두면서 파즐리에게 수비 가담을 시킬 것인지 뭐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감독이라면 전 막심을 아포짓으로 두고 파즐리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쓰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막심을 영입한 어떠한 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심과 파즐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은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김정호가 최근 경기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김준우도 최근 김준우란다. 김우진도 최근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진과 김정호가 뭐 평균만큼만 해준다면 저는 삼성화재가 오늘 경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우의 미들블로커에서의 활약도 충분히 준수하고, OK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가 지금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 대신에 지금 이제 아포짓으로 신호진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크리스는 직전 경기 뭐 잠깐 교체로만 나왔다가 들어가고, 신호진이 거의 아포짓, 그 다음에 차지환이 아웃사이드 히터, 또 직전 경기 김건우가 깜짝 활약을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OK 같은 경우는 서브도 약하고, 그렇다고 OK가 뭐 높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효 블로킹에서도 삼성화재한테는 좀 조금 어렵죠. 그렇다고 뭐 디그가 삼성화재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리시브가 그나마 삼성화재보다는 좋지만, 일단 최근 경기 보시면 전반적인 공격 성공률은 삼성화재가 OK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오픈 성공률에서는 OK가 삼성화재보다는 좀 우위인데, 이 부분이 오늘 경기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 시즌 삼성화재가
OK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상성면에서는 분명히 삼성화재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제 막심이 기용이 되면서 한 1, 2세트 정도 교통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K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라면요. 그래서 전 이 경기 다득점 상황에서, 삼성화재의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GS와 정관장과의 경기인데, 죄송합니다.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인데, 흥국생명은 일단은 마테이코의 활약이 오늘 중요하겠죠. 마테이코가 직전 경기 처참한 폼을 보여주었고, 꼴랑 3득점에 그쳤는데, 사실 마테이코는 이 정도의 선수는 아닙니다. 마테이코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 배구에 적응만 된다면 최소한 10득점 이상, 10득점이 뭡니까? 한 15득점은 꾸준히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입니다. 다만 지금 이고은 세타와의 합도 잘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팀에 녹아들기에는 직전 첫 경기 좀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오늘 경기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녹아들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정윤주와 김다은의 활약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김연경이 최근 경기 보시면 체력적인 문제를 이제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다이내믹했던 김연경의 모습은 이제는 조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김연경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피치가 최근 경기 중앙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타나차, 니콜로바, 강소희, 이 세 명의 어떠한 트리오는, 트리오죠. 세 명의 트리오는 다른 팀의 어떤 활약과 견주어 보았을 때 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니콜로바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니콜로바가 좋았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의 기복이 심하고,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도 3세트 이후에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니콜로바가 버러우를 탔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타나차와 강소희 이 두 명으로만 경기를 끌고 갔다시피 했다라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점은 김다은 세타가 이제는 배우나를 적절히 활용을 해주면서 이 중앙과 윙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들어맞는 모습이고, 최근 경기 공격 성공률은 도로공사가 조금 더 앞서 있는데 오픈 성공률만큼은 확실히 도로공사가 앞서 있다는 점, 이게 지금 타나차 효과입니다. 타나차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도로공사는 30% 미만의 오픈 성공률을 보여주었는데, 타나차가 오면서 오픈 성공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속공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리시브 효율은 도로공사가 흥국생명보다 훨씬 좋죠. 최근에 유어 블로킹률도 도로공사가 좋고 디그도 도로공사가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흥국생명을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흥국생명이 약정배를 받은 것도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마테이코가 오늘 경기의 키포인트입니다. 마테이코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인데, 일단 흥국생명은 리시브가 불안합니다. 리시브가 불안하기 때문에 기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 일단 이 경기 승패는 패스, 제 개인적인 사심은 도로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프랜승, 그 다음에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